자. 여기로. 오. 네, 여기로 나. 여기. 여기 나왔어요. 그런가? 네. 오 고마워요 주님. 오 고마워요. 훨씬 낫다. 훨씬 리즈너블해. 좋아. 나 여기 덥지. 자 봅시다. 이 문제가 이제 2021년 카이스트 기출로 상당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살짝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채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이거 설명했었죠. 네. 잠시만요. 배운 겁니다 우리. 배운 건데 이 문제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안 한 거지. 내가 머릿속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나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우선 이렇게 생긴 분자 이름은 노담. 포도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분자식은 산소 6개에 수소가 12개고 그리고 산소가 6개. 됐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는 거의 몸풀기 문제로 나온 거야. 몸풀기 문제. 그래서 이제 뭘 써보라고 한 거냐면 photosynthesis. 우리말 번역 광합성. 이 수식을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무엇과 무엇을 포도당으로 만들죠? 바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죠. 근데 그걸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 CO2 약간 내렸을까? CO2. 자 그리고 누가 H2가 만나서 뭐가 돼? C6H12O6에 포도당이 되고 그리고 또 부산물로 뭐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부산물로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때 양변에 이제 뭘 맞춰줘야 돼요? 양변에 질량 보존을 맞춰야 되죠? 그럼 여기 탄소가 몇 개? 6개니까 여기다가 U.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12개니까 여기다가 U 해주시면 산소 개수 총 고려해서 여기다가 U. 알겠죠? 근데 이때 근데 이게 질량 보존적 측면에서는 광합성식이 이건데 이게 생화학적으로는 산소가 뭐가 더 많더라? 생화학적으로는 H2O 12. 보면 이제 생화학적으로는 여기 물 분자가 12개고 막 짬뽕 됐다가 다시 물 분자가 6개 튀어나오는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은 되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화학 시험인지라 화학과 교수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셔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광합성에 대한 아주 유명한 수식인데 반응식인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정반응 이 과정은 발열일까요? 이거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흡열이죠. 당연히 정말로요? 흡열. 자, 이 정반응은 발열이 흡열이? 산소가 있네. 흡열. 정반응은 발열이 흡열이? 흡열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광합성이 흡열이 아니라면 빛이 없이도 광합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돼요? 빛이 없으면 빛이 없으니까 광이라는 말도 안 쓰겠죠. 그냥 갑성. 그냥 암흑합성인 거죠. 암흑합성. 우와. 왜? 전 우주에 있는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 근데 암흑 에너지를 활용한 암흑합성. 우와, 멋진데? 그러니까 광합성은 빛이 없으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에너지.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될 때만 진행되는 반응인지라 이 정반응은 흡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정반응의 역반응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역반응은 발열이겠죠. 그리고 이 역반응을 또 뭐라고 불러요? 정반응은 광합성인데 역반응은 뭐라고 불러요? 바로 호흡이라고 부르죠. 호흡.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이 광합성은 화학적으로 봤을 때
무슨 종류의 반응일까? 산화가 바로 전형적인 산화환원 반응이죠. 오, 산화환원 반응인 건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산화수 변화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탄소 산화수 얼매 마이너스 4. 바로 4 플러스죠. 아, 산소. 산화수가 이때 이탄소 산화수 얼마? 이탄소 산화수 0. 바로 0인 거 알겠죠? 네. 자, 왜 그러냐면 산소를 산화수 뭐로 잡을 테니까요. 산소 산화수를 2-로 잡고 수소 산화수는 얼마예요? 1 플러스로 잡으면 전하량 보존 효과에 의해서 탄소 산화수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알겠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탄소는 산화수가 4 플러스에서 0이 됐죠.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산화한 거예요, 환원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환원이죠. 산화수가 뭐 했으니까요? 감소했으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전자를 받아들여 환원하게 된 겁니다. 저 탄소 입장에서는. 네. 자, 그러면 환원만 일어나서는 안 되죠. 반드시 누가 뭐 해줘야 돼요? 산화가 산화가 일어나야 되죠. 이 경우 누가 산화가 된 거죠? 물 아니 산소. 이 경우 누가 산화가 된 거냐면 뽀로뽀로뽀로빠 산소가 산화가 됐죠. 자, 그걸 뭘 알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산소 같은 경우 뭐냐면 산소 같은 경우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H2에서 산소 산화수는 2-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O2가 돼버리면 산화수가 뭡니까? 호돈소 물질이 되면 0이죠? 그러면 이 산소 입장에서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산화수가 증가하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산화라고 하죠. 그래서 나와 있는 이 반응은 전형적인 무슨 반응이다?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됐죠? 자, 이때 이 포도당에서 탄소의 산화수를 얼마로 잡았어요? 0으로 잡았죠. 그러면 이 탄소 산화수가 0인 걸 이 루이스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자, 예를 들어 이탄소 산화수 얼마? 0이 아니죠 마이너스 이탄소 마이너스. 산화수. 마이너스 자, 저쪽 이탄소 산화수는 플러스 1 플러스 1. 자, 플러스 1 두 개. 슈민이 이탄소 산화수 플러스 이건 뭐야? 이건? 플러스 1. 좋아. 가히 이탄소 산화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좋습니다. 자, 이 산화수는 1 플러스죠. 왜 1 플러스예요? 산소는 하나씩 더 네, 맞습니다. 자, 산화수를 따지는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산화수 뭐로 따져요? 전기 음성도로 따지죠. 그래서 네. 어떻게 되냐면 전기 음성도 큰 것이 주변 전자를 싸그리 다 가져갑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정해진 개념이 산화수죠. 그래서 산화수는 예외적으로 결정되는 건 전혀 없어요. 산화수는 100% 전기음성도 체계 속에서 정해져요. 자, 그러면 이탄소 주변에 어떤 요소가 있느냐? 샨쇼, 탄소, 수소가 있죠. 그러면 탄소, 산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 커요? 산소가 크기 때문에 이 결합전자 중 이탄소는 획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전자만 획득할 수 있느냐? 바로 수소하고의 결합전자만 이탄소가 획득할 수 있죠. 왜? 수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수소 전기음성도는 2.2입니다. 탄소 전기음성도 얼마입니까? 2.55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수소보다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 전자를 탄소가 싹쓸이해 갑니다. 자, 그 다음 탄소하고 탄소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큽니까? 같죠. 같을 경우에만 반띵. 나누어 갔습니다. 반띵.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좋은 표현. 자, 바로 탄소하고 탄소의 결합전자가 이렇게 있을 건데 둘 중 하나만 이탄소가 가져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지금 몇 개 획득한 것처럼 보입니까? 한 개. 3개 획득했죠. 3개. 아. 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전자는 이 구조 내에서 3개뿐인 겁니다.
그런데 원래 탄소는 최외각전자가 몇 개예요? 원래 4개죠. 근데 지금 몇 개 갖고 있어요? 3개 갖고 있죠. 그럼 몇 개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죠. 적어졌으면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얘의 산화수가 플러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얘의 산화수는? 네. 얘의 산화수는? 0이. 0. 0인 거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 가이아? 네. 가이아. 그렇죠. 마더 얼스를 다른 말로 가이아라고 하잖아요. 가이아. 그렇죠. 좋습니다. 마더 뭐요? 마더 얼스. 마더스. 마더. 지구. 지구를 엄마 지구. 아. 마더. 이건 지구를 엄마라고 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가이아라고 하지. 가이아가 뭐 이게 뭐 약간의 유사과학이랄까? 뭐 이게 확립된 건 아닌데 지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로 취급하자는 거죠. 왜냐면 이 안에 엄청난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의 질서가 이게 하나의 생명 안에서 벌어지는 것만큼 복잡하게 진행되니까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자라는 그런 과학이 있는데 뭐 확립된 건 아니고 뭐 여하튼 저 가이아. 그래서 왠지 가이를 보면 엄마 생각. 저 어쨌건 자 이거 탄소. 자 탄소 가이아 이거 산화수 얼마? 계산하세요. 이호산화수 0인 거 알겠죠? 왜? 얘 전자 어디에 있는 걸 획득해요? 요 수소 쪽에 2개 다 가져오죠? 다 얘 거예요? 일단 그런데 산소 쪽에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못 가져와요? 못 가져오죠. 그럼 어디만 가져올 수 있느냐? 요 탄소 결합전자 중 절반, 요 탄소 결합전자 중 절반. 그럼 얘는 지금 전자 몇 개 획득해요? 4개 획득하니까 산화수가 원래와 같은 0. 알겠죠? 그럼 얘는 자, 얘 어떻게 되느냐? 얘도 0이겠죠? 그 다음 얘 얼마? 0. 얘도 0이겠죠? 무슨 말이겠죠? 알겠어요?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1마이너스. 얘 얼마예요?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얘는 자, 산소 쪽에 있는 거 못 가져오죠. 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그런데 어디 있는 거 다 가져오겠어요? 요 수소 쪽. 수소 쪽에 있는 결합전자는 얘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근데 이건 탄소고 이건 탄소니까 절반만 가지고 있죠? 그럼 이 탄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5개 획득하고 원래 몇 개였는데 4개에서 5개가 됐어요. 전자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많아졌을 경우는 산화수가 1 마이너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산화수가 1 마이너스 00001 플러스를 평균한 값이 뭐겠어요? 마이너스 1, 0000을 그리고 플러스 2를 평균하는 값이 바로 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0은 그냥 산화수가 아니라 요 포도당에서 나타나는 평균 산화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탄소마다 산화수가 다 달리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저 많은 탄소들을 평균했을 경우 전체 평균 산화수는 여기서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겸사겸사 뭐 간단한 퀴즈. 산화수를 따져봅시다. 1번 짜잔. 수소 산화수는? 수소 산화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수소 산화수는 1 마이너스입니다. 리튬 산화수는? 플러스 1 플러스입니다. 자, 왜냐? 원래 리튬에 최외각전자가 몇 개 있죠? 원래 리튬은 최외각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자, 수소도 최외각전자가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만약 이 둘이가 결합을 이룬다면 이렇게 결합을 이루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면 둘 중 누가 더 크죠?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요?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요? 뽀르뽀르뽀르뽀 요렇게. 수소 전기음성도 얼마죠? 2점이잖아요. 리튬 전기음성도 얼마?
0.581. 1 근처입니다. 무슨 말이죠? 1 근처입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금속 전기음성도가 다 1 언저리입니다. 뭐 1에서 한 1.34 이 정도 사이? 그런 걸 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 자체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인지라 전기음성도가 2보다는 크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 두 개의 전자는 다 니기 거, 이 두 전자는 니기 거, 니기 바로 모두 다 수소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가 지금 전자를 몇 개 가져요? 수소가 전자를 몇 개 가져요? 2개 갔죠. 원래 수소의 최강 전자 몇 개인데요? 하나 있죠. 지금 몇 개 됐어요? 2개 됐죠. 전자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으니까 1 마이너스. 알겠죠? 그리고 수소는 리튬은 전자 하나 있던 거를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뺏긴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리튬 이 LiH라고 하면 산화수 분포가 이렇게 된다. 꼭 기억해야 되고 요런 정도는 수능 기출에도 나와요. 수능 기출에도 이런 예시가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참고로 이름 붙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뭐 하기? 이름 붙이기. 자, 우리가 짜잔 이렇게 쓰면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바로 하이드로젠. 그죠? 이럴 때 얘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하나잖아. 그지? 하나. 이때 이 전자 하나 있는 전자 배치를 뭐라고 불러? 이 전자 배치 뭐라고요? 하나 있는 거? 가장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어떻게 표기해? 1s 1 이렇게 쓰자. 그치. 이때 여기 있는 전자를 훌렁 떼어냈어. 그러면 얘가 이 전자를 떼어내버리면 무슨 상태가 되지? 떼어내면 양이온이 되겠지. 그럼 이때 전자 배치는 1s 뭐라고 할까? 굳이 쓰자면 1s 0이 되겠지. 이럴 때 얘 이름이 뭐야? 이럴 때 얘 이름이 뭐야? 프로톤. 알겠죠? 프로톤. 프로톤의 또 다른 그 표현은? 양성자. 양성자를 프로톤이라고 하죠? 그 수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하나로 구성되죠. 근데 전자 하나 떼어버리면 나타나는 수소 원자의 원자 핵은 바로 양성자로만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톤이라는 뜻에는 양성자라는 뜻도 있고 수소 이온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2개까지. 이 원리를 무슨 원리?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무슨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때문에 한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 준영 알겠니? 네. 그래.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요 슈슈가 자 원래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전자 쌍이 생긴 거겠지. 네. 그러면 얘는 이온가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요런 상태. 무슨 말 알겠죠? 이걸 부르는 이름이 하이드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름 체계를 알아두세요. 그죠? 우리말 번역은 하이드로젠은 슈쇼, 하이드라이드는 슈쇼 음이온. 요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이름은 같이 알아둡니다.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은 BH3. BH3. 산화수 얼마? 산화수 얼마? 산화수 얼마? 플러스 1 마이너스 뭐라고? 플러스 자, BH3 동소 산화수 얼마? 0
영영. 아, 영영이요? 오. 다르면 무조건 대소가 있습니다. 아, 다른 것은 무조건 대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내 X 여친과 좀 달라 네? 라는 말 속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소. 대소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게 넌 좀 달라. 뭐 이 말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 소리 뭐냐? 뿌르뿌르뿌르 3 플러스입니다. 아, 수소가 1 마이너스입니다. 왜냐? 또 뭐 비교해야 되겠어요? 전기음성도 비교해야 되겠죠. 어디가 크다? 역시나 이쪽입니다. 수소는 2.2라고 했는데 저 붕소는 2입니다. 붕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작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BH3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얘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쇼 그리시고, 자 원래 붕쇼에는 최외곽선자가 몇 개? 3개. 3개. 슈쇼 그리고 슈쇼는 최외곽선자가 몇 개? 1개. 그러면 요 둘 사이에 짜잔 이렇게 결합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런 식으로다가 짝대기 하나당 슈쇼, 짝대기 하나당 슈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런데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다고요?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요 전자 누가 다 가져가? 누가 다 가져가? 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다 가져가고 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붕소는 지금 최외곽 전자가 몇 개 남았어요? 싹 다 뺏겼네? 원래 몇 개였는데? 3개였다가 싹 뺏겼네? 그러니까 3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저 BH3에서 붕소의 산화수는 3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1등 혹시 이름을 압니까? BH3? 분산. 아, 붕산이요? 붕산은 BOH3입니다. 요게 붕붕붕 붕산이고요. 맞네. 제 이름은 뽀로뽀로뽀로뽀. 얘 이름은 보레인입니다. 한국 이름은 보레인이라고 없어요? 합니다. 어? 한국 이름은 아, 삼수소와 붕소. 삼수소와 붕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삼수소와 붕소인데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쟤는 엄청 유명한 녀석입니다. 지금도 쟤는 아마 인류가 합성하는 화학 산업 물질 중에 쟤가 거의 원탑일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합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만한 탱크로리에 실려서 엄청나게 유통됩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그 다음에 전 지구적으로도. 그래서 화학 산업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중간 단계 물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뭐로도 중요한 녀석이냐? 독같습니다. 많이 마시면 죽습니다. 알겠죠? 저번 시간에 옛날에 요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요? 얘 이름이? 얘 이름이? 포스핀이었죠? 포스핀 어디서 많이 썼다고요? 그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그 뭐냐면은 그 하이드라가 무슨 말 알겠어요? 하이드라가 그 히틀러를 꼬드겨가지고 죄 없는 유태인들을 데려다가 막 생체 실험하고 죽였다고 했죠. 그때 유대인 학살할 때 많은 도끼스들도 썼었는데 그 중 하나가 포스핀, 그 중 하나가 보레인입니다. 그래서 보레인 역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쟤는 반응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러 화학 산업에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응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 보레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을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산화수 패턴이 요래 됐죠?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해준다. 으쌰. 세 번째는
FE3O4 FE3O4 아하. 아. FE3O4 혹시 저 물질의 이름을 알까요? 산화철. 영 틀린 건 아닙니다. 산화철은 그런데 아, 보통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하면 어제 얘기했던 요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얘를 철광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철 재련할 때 땅 파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광물 중 주로 얘를 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이제 그 철을 재련하는 거예요. 이때 얘는 좀 조성이 다르죠. 이때 얘는 철광석이라고 굳이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귀해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지구에 좀 귀해요. 이때 얘를 부르는 이름이 그 유명한 자철광입니다. 오. 대단하죠. 자, 뭔 말이냐? 여기 자, 뭐 할 때 자겠어요? 자석. 매그넷. 그래서 왜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페인트 칠해가지고 막대기 자석 그거 갖고 막 철가루 막 붙여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걔 이거예요. 그 막대기 자석이 요거 뭉쳐서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이것만 자석을 띠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자력을 띠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초등학생이 다룰 정도로 좀 안전한 수준의 자력은 요게 가장 적절합니다. 요거 말고 뭐 니오디뮴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건 엄청 강해서 까딱 잘못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을 정도로 자력이 강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쓸만한 자석으로는 요게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자철광.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얘 산화수가 얼마? 다른 거 아니에요? 산화수가 얼마냐면 뽀르뽀르뽀르봐 산소는 얼마예요? 2 마이너스죠? 그럼 이때 철은 얼마예요? 3분의 8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3분의 8 플러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철이 뭐 꼭 철이라기보다는 어떤 원소의 산화수가 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수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평균. 바로 얘가 평균 산화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디처럼? 요 포도당처럼. 포도당에서도 탄소의 산화수가 다 달랐죠. 그 다른 것이 뭉쳐가지고 평균적으로 0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놈도 서로 다른 산화수의 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특히나 이런 무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믹스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혼합 산화 상태. 알겠죠? 그러면 이 혼합 산화 상태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얘는 이렇게 있는 애입니다. 철이 보통 산화수가 2 플러스 혹은 3 플러스가 나타나거든요. 철은 보통 두 가지 산화수가 있습니다. 2 플러스 3 플러스. 이제 철이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는데 3개 중 하나가 2 플러스고 2개가 3 플러스입니다. 요게 산소 2 마이너스랑 요 존재비로 섞여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철 3개가 동등한 게 아니고 하나는 2가, 2개는 3가. 그러면 산소 2 마이너스 4개랑 균형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 녀석을 그냥 단순 산술 평균을 하면 3분의 8 플러스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산화수 하나만을 표현을 해도 여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십니까? 네. 됐죠? 이 아이디어를 규규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2번이지요. 몇 번? 2번. 그러면 2번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동한 전자. 2번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자, 중단. 저 지금 아, 깜짝이야. 그 산화수 예. 반응시킬 때 예. 그 산소는 그냥 생성물 반응물에 한개 있어가지고 네. 바로 변한 거 아는데 산소는 그게 반응이 참여 안 하는 산소가 있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요런 산소나 요런 산소와 요런 산소 일부가 구경부 산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그거가 다 포함돼서 섞여서 이렇게 완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만으로는 이 산소와 이 산소가 누가 구경꾼인지는 이걸로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 반쪽 반응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 반응식 상에서는 구경꾼 원자와 안 구경꾼 원자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쳐버리면 누가 실제로 산화원에 참여한 원소인지 불명확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과 반쪽 반응식을 다 따로따로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해보려고. 그걸 해보려고. 해보려고. 아하가 아니고 옛날에 다 했었어요. 아니야, 그렇죠. 실제 의도를 그런가요? 이제 80년대 유명한 보이 그룹 중에 아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컨버스천. 자, 우리말 번역 연소죠? 연소. 자, 첫 번째 1 포도당. 왜 잘 탈까요, 안 탈까요? 포도당은 잘 탑니다. 포도당은 아주 잘 탑니다. 불 지르면 끝장. 보통 먹기 바빠서 우리가 먹는 거지 그냥 땔감으로 쓴다고 하면 땔감으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가 아니고요. 그 포도당이 막 중합 반응을 더 많이 한 걸 뭐라고 합니까? 나무라고 하죠. 포도당이 중합 반응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좀 심하게 많이 하면 그걸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셀룰로스, 섬유질이요. 그런데 나무에 불 붙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포도당에 불 붙어 그럼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에 불 잘 붙는 것처럼 쟤도 불 잘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도당의 연소 반응식을 써먹을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포도당을 쓰시고, 자,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게 연소죠? 바로 산소랑 반응하는 게 연소죠? 그러면 그 연소 생성물을 보았을 때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H2O가 되죠? 그러면 양변에 이제 또 뭘 맞춰볼까요? 질량 보존을 맞추면 6 하면 되겠네요. 아이쿠야, 써놓고 보니 역반응이네요. 그렇죠? 당연한 역반응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광합성이라고 하는 반응은 연소된 포도당을 역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바로 그냥 광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 반응은, 이 포도당이 잘 타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당연 발열 반응일 거라, 이런 얘기죠. 종이 태우면 차가워져요? 뜨끈뜨끈해져요? 뜨끈뜨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요 발열량을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네. 어떻게 활용해요? 몸 속에서 이 반응이 일어났다. 만약에 몸 속에서 이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에너지로 뭘 하는 거예요? ATP를 합성하는 거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때 나온 에너지로 ATP를 만들잖아요. 그거 막 무슨 회로 막 엄청 많잖아. 나는 그거 외우다가 생물을 포기했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렇게 내 길이 아니라서 생물이
생물 진짜. 이게 생포자거든요. 생포자. 근데 내가 평생 들어본 생물 과목은 한 과목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생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생물 다 꼴찌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물은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면 꼭 전공 과정이 아니라 이게 교양 과정이라고 해서 교양 수업의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탁과나 타대학 과목을 꼭 몇 개 들어야 돼요. 그러면 화학과 학생들이 그 학점을 채우려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미적 분학, 일반 물리학, 그리고 일반 생물학. 이걸 해줘야 그 일반 선택 과목이 채워져요. 그럼 이제 화학과니까는 뭐 미적 분학이나 일반 물리학은 들을만 하죠.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화학 공부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니까. 근데 생물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막 낑낑대고 있었거든요. 낑낑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 옆에 있었던 그때 여자친구는 그분은 아닙니다. 얘가 내가 막 낑낑대고 있는 걸 보고 그 여자애가 어머 오빠 뭐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물 봐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러더니 그래? 오빠 잠깐만? 하더니 내가 보고 있는 그 학교 교재를 막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거든요. 걔가 한성과학고 1등 졸업한 여자예요. 1등 졸업한 여자여가지고 이게 막 그 학점 관리와 자기 관리 있잖아요. 학점 관리와 자기 관리 이게 원탑이네요. 그리고 걔는 암기 과목이 여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보더니 자기가 듣는 과목도 아닌데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 이 일반 생물이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잖아. 근데 나는 고등학교를 거의 안 다닌 거거든. 생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걔가 막 보더니 막 A4지 서너 장을 딱 정리하는데 오빠 이것만 외워 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정말? 해서 막 그거만 외운 거예요. 죽어라고. 그때 그 강의 A- 받았어요. 내 진짜. 진짜 그 기적 우와 막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걸로 그것이 나의 생물의 마지막입니다. 당연히 내가 그거 내가 그 이후에 생각이 나면서 다 까먹겠어요. 다 까먹죠. 생물은 진짜 내 길이 아니야. 생물 진짜. 제가 생물 잘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나는 의대 못 가. 의대 가면 나는 아마 폭파할 거야. 의대 가면 다 외워야 되는 거라. 참 잘 외우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히 기특합니다. 그래서 나는 외우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면 천성이 너무 게을러서. 너무 게을러서.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면 외워야 하거든요. 딜레마죠. 딜레마죠. 근데 정의로는 공부를 잘하죠.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정의로는 이해하는 걸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이해에 아주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수업뿐만 아니라 내가 내 공부를 할 때도 나는 이해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 편하게 외우고. 이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암기입니다. 근데 정의로는 암기를 죽어라 싫어하거든요. 암기를 하려면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고통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로는 이해에 아주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하는 이유가 뭐다? 암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암기할 수만 있다면 이해는 사실 불필요하거든요. 불필요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암기입니다. 근데 난 안 됐다. 자 어쨌건 그래서 생물 시간에 이 에너지로 막 ATP 만들고 하는 거 방식 막 있잖아요. 거기서 딱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발열 에너지를 만약에 내가 발열 에너지를 여기서 불을 붙여 했어. 그럼 그건 뭐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얘를 전극을 만들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켰어. 그럼 이 발열 에너지를 뭐로 바꿀 수도 있지?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지. 그렇게 구동되는 배터리를 뭐라고 했지? 퓨얼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퓨얼셀 예전에 수업할 때 퓨얼셀의 재료는 무엇이면 족하다고 했어요? 퓨얼셀의 재료는 뭐만 하면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불에 잘 타면 다 된다고 했죠? 불에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퓨얼셀의 연료가 될 수 있어요. 퓨얼셀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종이 퓨얼셀 돼요. 포도당 퓨얼셀 돼요. 꿀 물만 좀 제거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소기체. 무슨 말 알겠어요? 수소기체도 불 붙이면 타나요? 억수로 잘 타기 때문에 수소기체도 퓨얼셀의 연료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퓨얼셀 얘기 예전에 했었던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게 퓨얼셀로 작동할 때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 근데 과일도 연료로 쓸 때가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네, 가능합니다. 오렌지 레몬 전지 그런 근데 느낌이랑 좀 다르죠.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레몬에다가 전구 꽂아서 반응하는 건 그거는 그 과일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녹아 있는. 아니요. 그 전극 사이의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냐면 한쪽에 구리전극, 한쪽에 아연전극 모두 꽂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오렌지 하고 여기다가 뭔가를 쿡 꽂습니다. 보통 아연판이고 구리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면 불이 파닥파닥 하거든요. 이건 얘 때문이 아니고요. 이 두 개 물질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얘는 이렇게 이온화가 잘 되죠. 얘는 살짝 영향 주겠네요. 살짝 여기 녹아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자유전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유전자 호로록 이럴 거 아니에요. 호로록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오렌지에 뭐가 있죠? H 플러스가 있다고요. H 플러스가 반대쪽으로 이동한 자유전자를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수소기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아연에서부터 만들어진 자유전자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엄밀하게는 아연과 오렌지에 들어있는 산, 이 둘 사이의 반응이 진행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는 연료전지가 아니라 얘는 갈바닉 셀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불에 태우는 게 없잖아요. 산소랑 반응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연료전지가 아니라 갈바닉 셀입니다. 갈바닉 셀의 정의는? 갈바닉 셀의 전지는 이겁니다. 물질이 모두 소모되면 더 이상 에너지 생성이 불가. 이런 배터리를 갈바닉 셀이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 여기 아연전구 꽂았잖아요. 그러면 산이랑 반응해서 계속 녹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연전구가 다 녹아서 없어졌어. 그럼 전기에너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 애들을 갈바닉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연소 반응을 활용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연료전지가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좋았어. 자, 됐고. 자, 지금 나준다. 쑥쑥쑥쑥.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이 연료전지로 활용된다. 면 무슨 반응과 무슨 반응을 분석해야 되겠어요? 연료전지로 활용된다면 무슨 반응과 무슨 반응을 분석해야 되겠어요? 산화반. 바로 산화환원 반쪽 반응을 분석해야 되겠죠? 산화환원 반쪽 반응.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환원 반쪽 반응 뭡니까? 내가 외우라고 했지? 이거 외우라고 했지? 네, 반드시 내 외우라고 했지. 산소. 그렇지. 무조건 산소. 그렇지. 자, 사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뿌르뿌르뿌르가 여기서. 자, 여기서는 확실히 누가 환원하는 겁니까? 확실히 누가 환원해요? 응. 얘가 산화수 뭐예요? 0에서 얘 산화수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얘만 놓고 보면 산화수 증가예요, 산화수 감소예요? 산화수 감소죠? 그걸 산화환은 뭐라고 해요? 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원 반적 반응식을 적으라는 얘기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반응식을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산소와 물 사이의 반응식을 완성하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라고 내가 외우라고 했죠? 자, 어떻게? 뭐 O2 적읍시다. 그 다음 뭐가 된다고요? H2가 뭐 되겠지. 무슨 말 되겠죠? 방금 산화수 변화를 봤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영빈. 그 다음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영빈. 일단 산소 개수를 좀 그렇지. 바로 질량 보존 맞춰야 되겠죠? 네. 산소 몇 개? 2개. 그럼 여기도 몇 개? 2개. 그럼 여기 두. 가히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렇지. 수소 질량 보존 맞춰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뭐 더?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 여기다가 뭐 더 해야 돼? 바로 4H 플러스 더 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없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기체가 왜안 되죠? 없어. 공급이 안 돼. 그냥 바로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반응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수소 4개 있잖아요. 그럼 수소 4개 이렇게 하면 안 돼? 기체가 바로 기체가 빠져나가서. 이때 이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플러스 1 플러스죠? 아. 이렇게 쓰면 얘 산화수가 얼마예요? 0이요. 0이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왜 하고 말한 것 중에서 H 플러스냐? 여기 수소가 산화수가 1 플러스라서 그래요. 여기서의 질량 보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산화수까지 동일한 녀석의 질량 보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실제로 반응하는 원소를 제외하고. 그래서 H가 산화수가 1 플러스니까 여기서 1 플러스를 더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뭐 더해야 되죠? 전자. 최종적으로 전자를 어디에 어떻게? 반응. 왼쪽에다가 4개를 더해주시면 질량 보존이 성립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산소가 물로 환원되는 거 내가 이렇게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이거. 외워야 돼. 이게 전기분해 혹은 퓨얼셀 연구에서 항상 나오는 수식이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환원했으니 뭐도 해야 될까요? 산소. 자, 그러면 짝꿍이 지금 누가 사나? 자, 누가 사나? 포도당이 산화하죠. 왜? 포도당에서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예요? 0. 0이죠? 탄소의 산화수 얼마예요? 플러스 4 플러스죠? 그러면 이때 탄소는 산화수 증가 감소? 증가. 무슨 말 알겠어요? 증가니까 산화하면 뭐예요? 산화. 됐죠? 그러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산화 반응식을 작성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포도당에서 어떻게 하면 돼? 가희야? 어떻게 하면 돼?
영 틀리진 않았어요. 진영도 좋아요. 영비스. 뭐? 아까 답지를 봐가지고. 아까 답지를 봤어요? 그래. 자, 뭐냐?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전체 반응에서 얘를 빼면 되죠. 아, 이 두 개를 더해서 전체를 만들었을 테니까 네. 전체 반응은 만들어 놨잖아요. 네. 자, 어떤 물질을 이 산소랑 반응해서 연소되는 반응식을 작성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쉽죠. 이건 중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럼 연소 반응식을 써놓고 산소의 환원 반응식을 외워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면 해당 물질의 산화 반응식을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 산소가 몇 분자 있어요? 6분. 6분자 있죠? 그럼 뺄 때 어떻게 빼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6을 곱해서 여기서 이걸 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 나오겠어요? 자, 뭐가 나오겠습니다. 무엇이 나올 것이냐 계산해 주시면 뽀로뽀로뽀로빠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 6H2 하고 는 6CO2 더하기 24H 플러스 24E 마이너스 이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이걸 빼라고요. 빼면 자, 산소 6개 있는 거 소고돼서 없어지겠죠? 됐고요. 그러면 6 곱하기 4 하면 24 만큼의 수소가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 6 곱하기 4 하면 24만큼의 전자가 여기 있을 거고요. 6 곱하기 2 하면 12개 H2O가 있는데 이거랑 소고가 돼가지고 6개 만들겠죠. 요것이 퓨얼셀에서 일어나는 포도당의 산화반쪽 반응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동하는 저자 몇 개? 24개.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머릿속에 무슨 아이디어가 있다? 퓨얼셀 아이디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 전체를 읽으면 퓨얼셀이라는 아이디어가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 문제 만든 사람이 이거 생각하고 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걸 예전에 했었다. 됐습니까? 이 아이디어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갔다 오세요. 이제 준비해야 되겠지.